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오늘도 무너져가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한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탄핵이 촉발되었던 이 JTBC의 태블릿 PC 날조 보도, 이것이 큰 기여를 해가지고 올해 여기자상을 받았던 심수미 기자가 법정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요, 오늘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판단하셔야겠지만 이거는 JTBC를 상대로 무고죄를 걸어도 무방할 정도의 아주 거짓 고소 고발, 날조 보도, 이걸 낱낱이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 탄핵 정국 때 있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보고 있자면요,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당시에는 아무런 증거나 팩트가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지만 이 로드에서 단 한 가지의 구호,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푼의 뇌물을 받지 않았다 라고만 했지만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진실들이 밝혀진 만큼 우리가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전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해야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누명과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재건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방송에서 잘 보셨겠지만 JTBC와 심수미 기자는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이 사기꾼 고용태의 거짓 진술만을 그대로 인용해서 오후 8시 메인 뉴스 시간에 최순실의 취미는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고, 최 씨의 측근인 이 고용태 씨는 최 씨의 말투나 행동 습관을 묘사하면서 최 씨는 평소에 태블릿 PC를 늘 항상 지니고 다녔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의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라고 허위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 세간의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면서 손석희와 심수미 간의 일문일답으로 해명 방송이라는 걸 했지만요,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이 거짓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국회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이기 바로 하루 전날에 심수미는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하도 많이 고쳐가지고 이 태블릿 PC가 헐어가지고 화면이 그냥 벌겋게 보일 지경이라면서 1차 거짓 방송보다 더욱더 자극적인 표현까지 구사했었습니다. JTBC에서 태블릿 PC 보도를 한 당시 그렇게 당당했던 이 심수미 기자는 법정 증인석에 앉게 되자 저는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했다라고 보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요러면서 과거의 보도 내용을 완강히 부인을 합니다. 한마디로 태블릿 PC에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라는 매우 치명적인 약점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나 할까요? 물론 현재는 모든 것들이 다 밝혀졌지만요. 자, 심수미는 검찰 주신문에서 사기꾼 고용태를 만나게 된 과정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2016년 10월 4일 취재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 모 씨라는 존재를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서 고 모 씨는 사기꾼 고용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날 이성한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고 모 씨에 대해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이성한이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면서 고 모 씨를 불러냈습니다. 저는 이성한 고용태와 셋이서 2시간 동안 폭탄주를 마시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용태가 최순실이 잘하는 게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다.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끼고 다녔다라고 말해 저는 최순실이 항상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니면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확인하고 수정 작업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가 여기서 네 느낌을 물어봤니? 다시 이어가서 저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았다라고 보도했지,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통해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했다라고 보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아주 뻔뻔하게 거짓을 고합니다. 아니, 최순실이 화면이 벌겋게 달 정도로 태블릿 PC를 이용해가지고 연설문을 고쳤다라고 2번이나 방송에 기어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속여놓고 법정에서 저렇게 대놓고 말을 바꿉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자 심수미의 증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방송의 동영상이 법정에서 구현이 됩니다. 동영상을 본 박주영 재판관이 증인석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 그런 말을 하긴 했구먼 이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아니, 여러분, 판사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 태블릿을 이용해서 연설문을 고쳤다라고 뻔히 나오는데 심수미 저 기자가 자기가 보도한 말을 판사 앞에서 바꾸고 앉아있으니까 판사도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긴 했구먼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더 황당한 건 동영상을 확인한 이 재판장이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로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했다라고 국민들이 믿지 않겠느냐? 라고 힐난하자 김수미왈 그런 의도로 보도한 게 아니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무슨 장난합니까 지금 법정에서? 그럼 무슨 의도로 저딴 말을 했는지 지금이라도 말을 해보란 말이야. 공판관여 검사인 이 홍성준 검사, 오랜만이야 홍성준 검사. 이 홍성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다시피 태블릿 PC 이미징 파일 5개 중에 4개를 검찰에서 증거인멸을 하고 나머지 1개를 지금까지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자가 홍성준 검사예요. 자, 증인은 태블릿 PC에 문서 수정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홍성준이가 물어보니까 심수미는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라고 자다가 옆 사람 다리를 긁는 소리라고 앉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기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았냐 몰랐냐 그 질문에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 라고 답만하면 될 것이지 무슨 놈의 네 생각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자다가 옆 사람 다리 긁는 소리라고 앉아 있습니까? 자, 이렇게 심수미는 검사의 질문에 분명하게 답을 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쓱 피해갑니다. 그리고 고용태나 이성환으로부터 충격적인 내용을 제보받았다면 응당 기자로서 보충 취재를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자의 기본 아니에요? 그냥 제보가 들어오면 사실관계,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방송에 보도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실제로 법정에서 홍성준 검사가 증인은 고용태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 확인 취재를 했느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심수미는 보충 취재를 하지 않았다라고 실토를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2016년 10월 5일에 고용태를 처음 만났고 고용태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방송에서 보도한 날이 10월 19일이니까 무려 14일 동안 보름간이나 심수미는 아무런 보충 취재나 팩트체킹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정에서 실토한 거예요. 술이나 먹고 그냥 폭탄주 말아먹으면서 남자들하고 그걸 그대로 방송에 보도를 하는 놈의 기자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다 거짓 날조 보도를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기자가 갖춰야 할 2가지 덕목은 진실을 향한 무한한 호기심과 사실 확인을 위한 성실성입니다. 무한한 호기심이고 무슨 사실 확인을 위한 무슨 성실성은 이 심수미에게는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고 아무튼 이 심수미는 고용태와 이성환 2사람과 폭탄주를 마시면서 그들이 들려주는 이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도를 했고요. JTBC라는 방송사 역시 확인도 없이 그대로 내보냈다라는 겁니다. 거기는 뭐 데스크 이런 것도 없어? 이건 매우 의도적이고 홍석현, 손석희의 지시 없이는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그냥 둬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국가수의 감정 결과가 법원에 제출이 되고 월간조선과 미디어워치 등 일부 매체가 국가수 감정 결과를 근거로 보도를 시작하자 이 JTBC 측은 날조 보도에 따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변희재 사건 재판에서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JTBC는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았다라고 보도했을 뿐 최순실이 그 태블릿 PC를 통해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했다라고 보도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딱 보더라도 심수미의 입장과 JTBC 입장이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버젓이 보도를 해놓고 안 했다라고 저러고 거짓부렁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홍성준 검사가 심수미에게 했던 질문 중에 태블릿 PC에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없었어? 이 질문에 심수미는 알았다, 몰랐다가 아니라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JTBC의 취재팀장인 손용석이 1심 재판장의 예리한 신문에 JTBC 측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훨씬 이전에 문제의 태블릿 PC의 문서 수정 기능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실토했던 그런 방송을 제가 해드리지 않았어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라는 주장을 하지만 원래 그 태블릿 PC에는 문서를 수정하는 기능이 없었고요. 또 인위적으로 문서 수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플을 깔아가지고 수정을 했다라는 의혹도 국가수 포렌식 결과 어플을 깔은 흔적도 없었다.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문서 수정을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대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거짓 보도를 했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JTBC 취재팀장 손영석은 검찰 조사에서 JTBC는 최순실이 직접 태블릿 PC로 연설문을 수정했다라고 보도한 적은 없습니다만, 혹 앵커인 손석희의 멘트나 기사가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 태블릿 PC로 수정했다라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문장이 다소 들어있어서 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진술을 하면서 그 책임을 JTBC를 시청했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국민에게 전가했다라는 겁니다. 손영석의 논리라면 JTBC 보도를 오해한 시청자나 국민들이 바보라는 얘기입니까? 심지어 JTBC 측은 미디어워치 기자 등 4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고소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수미가 2016년 10월 19일과 12월 8일 방송에서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끼고 문서 수정을 했다라고 보도한 사실이 없다. 이런 식의 거짓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고소장은 JTBC 변호인단이 손영석의 이야기를 듣고 작성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 손영석은 작성된 고소장을 보고 난 뒤에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진실이 다 밝혀진 이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JTBC 측이 무고죄로 고발을 당해야 마땅한 거 아닌지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